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itva so sato assa sati. 선생님 저는 저분하고 저 반대거든요. 우리 무량.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들어요. 너는 도대체 뛰는 꼴을 못 봤다. 연예인 하더라도 절대 제가 생각해도 난 왜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야생동물과 가축이구나. 우리 신부님 가축이네. 그래서 저기 친구도 뒤에 있지만 제가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 너는 도대체 급한 것도 없고 뛰는 꼴을 못 봤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난 왜 안 뛰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든 생각이 근데 성품이 좋아요. 좋아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게으르구나 하는 생각을 좀 게으르구나. 통해서 약간 좀 느껴졌는데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도 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치우기 싫어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두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설거지통까지 가져가는데 설거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2, 3일 정도만 내버려 두다 나중에는 그거 더 하기 싫어가지고 아줌마 불러가지고 설거지 때문에 아줌마 부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급한 것도 없고 너무 여유를 부리나. 근데 그게 게으름 아닐까 생각이 잠깐 오늘 들었습니다. 게으름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 법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법생각으로. 이게 부처님 법 또는 마부디 그 다음에 마부디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요즘 막 동영상에 많이 뜨잖아요. 우리 회장님 많이 올려주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고 마음은 되게 깨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이제 법생각은 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죠. 자꾸 살려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그 게으름 부릴 때 법생각이 있었나 없었나. 그래서 게으른 거를 좀 알아차림하기도 하는데 별로 행동이 안 바뀌고 있다는 게 좀 저희 근데 그게 이제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본인이 알아서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간적인 일은 그보다도 이제 이게 수행 쪽에 자신의 이게 불법순 삼보 또는 개정의 사막, 법을 생각한다든가 왜냐면 수행 쪽의 생각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집안일 하는 것 자체를 어릴 때부터 너무 싫어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맨날 듣는 소리가 넌 여자가 돼가지고 도대체 그러니까 뭐 팔을 한 번 다듬으라고 이렇게 주면 팔을 그 자리에 다듬다가 책 옆에 끼고 책 보다가 파 다듬다가 또 잡기 이동해가지고 일을 절대 안 시키거든. 그래서요. 왜냐하면 일을 하나 시켜놓으면 10가지 일을 더 만들어 놓으니까 절대 일을 안 시켰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태어나면 자라는 환경에 따르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게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사사라 스님도 어려서 집안이 어머니하고 누님인데 저는 팔남매에서 자랐고 저희 생년이 팔남매거든요. 저희 위로 누님이 3분이나 있어요. 형님이 2분이고. 근데 그 누님들, 어머니 누님들이 이게 민물에서 나는 물고기, 바다에서 나는 비린내 많이 나는 물고기를 다 자기들이 안 좋아하니까 요리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비린내 나는 게 있잖아요. 막 갈치, 새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안 먹으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안 먹어봤거든. 그 당시에는 위에 마지리 요리도 하고 집안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안 살림들은 위에 마지들이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반찬도 보면은 그렇게 비린내나는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동생들이 그걸 안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디 가서 그 나오면은 젓갈이 안 가지죠. 그런 것이죠. 자기가 그 생활 환경이 다 다르고 거기에 적응이 되면 또 그래요. 이제 우리 수행 속에서도 수행도 쌀데 없이 사는 것을 쌀데 있는 걸로 바꿔놓잖아요. 이걸로 습관을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적응하게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야생 동물처럼 빨리빨리 하는 게 이제 느릿하게 되고요. 가축은 이제 조금 생기게 되면서 중간이 되죠. 그게 중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200에서 100이 되면 그게 중간이에요. 중도요. 근데 우리 신부사님은 한 60이나 뭐 50이구만. 그릇을 본다면 100으로 올려서 중도를 맞추세요. 근데 마음이 살아나면 괜찮아요. 마음만 죽이면 안 돼요, 대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제 지인이 너무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해가 본인 돈을 본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좀 약간 좀 역정을 했어요. 아니 그게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무슨 애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쌀띠를 이제 지나고 나서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굳이 왜 그랬을까. 쌀띠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네 번 잃어버리고. 쌀띠가 뒤에 찾아왔구나. 네, 쌀띠를, 내가 쌀띠 놓쳤구나. 만약에 쌀띠를 챙기고 있었으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상대방도 평소 제 모습과 좀 달라고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나무랬다고는 할까. 하여튼 그랬는데, 뭐, 제 돈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뒤늦게, 내가 지금 너무 오지랖, 이렇게 같은 행동을 했구나. 쌀띠가 늦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왜 그때 쌀띠를 못 챙겨?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쭉 빼주면은, 있는 쌀띠 정도가 되면은, 확 달라져 버릴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쌀띠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스스로 대견해도 하기도 하고, 왜냐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은 그로움을 증장시키냐 줄이냐 그 차이거든요. 본인의 그로움. 본인의 그로움이 또 상대까지 전이시키면 안 되잖아요. 쌀띠가 없으면은 아주 바닥치거나 가속도가 없고 그러면은 완전히 본인의 그로움이 상대까지 전이를 시켜요. 번뇌가 그래요. 번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쌀띠가 일시 생활하는 거하고 이렇게 상대하고 대화하거나 그때 분명하게 압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쌀띠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좀 쌀띠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일상을 하면서 이 수행을 일상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이 수행은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돼요. 근데 본인이 너무 방관하고 그냥 내박치고 챙김을 안 해서 그래요. 왜냐면 그런 쪽으로 습관이 들여져가지고 아까 습관 얘기했잖아요. 세간 쪽에 하는 그런 행위 그때는 저기네요. 또 야생동물이네요. 그렇잖아요. 그 상대한테 그냥 그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마하본이 오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좀 좋아졌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그 안심하면 안 돼요. 예, 안심하면 안 됩니까? 예. 근데 그게 적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 15년 차 들어섰는데 치매의 한계가 15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요양보호사분, 전담 요양보호사분이 아버지 챙기고 어머니 챙기는데 아버지는 이제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보행이 자유롭지 못해. 기구가 있어야 움직이시고 화장실은 해결이 되는데 어머니는 화장실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담요양보호사가 있어서 전화가 딱 오면 제가 철렁 내려앉거든요. 아, 엄마한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데 그게 점점 없어지고 요즘은 전화가 좀 담담하거든요. 그냥 좀 받아들이게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전화 오는 순간 사태를 딱 챙겨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깜짝 놀라는 일은 훨씬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맞아요.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일단은 자꾸 사태를 챙겨야 돼요. 전화가 오더라도 그 사태를 챙기고 전화를 받고요. 근데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저절로 됩니다. 그럼 확실히 당황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에 직접 그러거든요. 싸마디가 아주 좁으면요. 막 꽝 소리에 또 놀라지 않아요. 평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나잡혀질 정도의 그런 소음도 놀라지 않습니다. 참 너무 신비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티 사마디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 있는 사티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전화도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사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당황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를 쓸 수가 있어요. 당황하는 데서는 절대 지혜 안 나옵니다. 당황이 뭐냐면 번리기 때문에. 그 남양주에서 그 떼잔디아 사야동에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뭐예요? 그때 어머니 치매가 한 중간쯤 왔을 때인데 그때 제 기억에 2017년도인가 아무튼 마지막으로 사야동께서 오셨을 때 2016년도. 16년도. 네. 그때 남양주에 제가 우연히 처음 거기를 가게. 그때 사사라님이 안 갔지. 예, 그때 스님 안 오셨을 때는 스님 강의 본문 들어갔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 치매로 온 가족이 정말 힘들고 있었을 때 제가 사회독에 이제 어머니 치매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렇게 해도 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사회독께서 어머니 보살펴 가면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전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온통 거기에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행이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 사띠를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챙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제 와서는 이해가 됐거든요. 15년 차라고 하는 치매가 그게 리밋 들어가더라고요. 올 때까지 다 온 건데 그래서 아마 그 전화가 오면 제가 깜짝 놀라고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당번을 이제 서서 요양 보호사로 이제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요. 가보면 하루하루 다르다는 걸 느껴지는데 굉장히 제가 담담해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는 아마 마법이 오고 난 이후부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말로 이 수행이야말로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좋은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수행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름이 아니야. 대상이지. 응? 모든 건 본인의 집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그게 부처님을 경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듣는 거. 감각적인 욕망은 그 탐심의 대상 또는 도사의 대상. 에? 아주 막 흉측하고 징그럽고 또는 너무 좋아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걸 보면은 너무 거칠잖아요. 거칠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이 개발되고 지혜가 있으면요. 그런 대상이 사띠를 일깨우는 대상으로 너무 큰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안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돼버려요. 미세한 게 아니라 너무 커서 그냥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크기를 본다면
이거하고 이거 있죠. 야가 더 크죠? 이게 작은 것은 미세하다고 한다면은 알아차리기가 힘들다고 한다면은 이 큰 것은 알아차리기가 더 쉽잖아요. 크니까. 근데 그런 그 욕망의 대상도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희한하죠? 그래서 아라한테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그래요. 부처님이 여자로 바뀌었어? 그래서 여자라고 아니라고는 안 해. 내 마음이. 그냥 대상으로 본단 말이야. 남자에게는 여자처럼 그 정말로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이 없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야되가 어느 말씀이 그래요. 참 결혼을 해도 두카 안 해도 두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부처님이 왕대로 태어나가지고 그 화려한 궁궐에 그 궁녀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 미스 코리아 뺨치는 궁녀들이. 근데 깨달았으면 아무 걸림도 없는데, 그 부처님 왕이 전륜성 왕인가요? 네. 부처님 아버지. 슈도 다 나와. 아무튼. 그 부처님의 아버지 왕께서 너 좀 이 궁궐에 들어와서 살거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이건 추측입니다. 그 경전에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갔겠어요? 왜 숲속을 고집했겠냐고. 그도 또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리 깨닫고 마음이 지혜가 있어도 피해줘야 할 것도 있어요. 피하고 멀리 할 지혜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 세상에는 그게 중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존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발은 아직도 세간에 담궈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근데 마음은 완전히 깨끗해지고 해탈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는 자비사 마음을 자꾸 이제 내는 거예요. 깨달으면 저절로 자비사 마음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안 보이고 자비사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살들이 여자가 깨달으면은 남자를 볼 때 그게 볼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살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고, 아까도 우리 이제 무량행 보살님도 얘기했잖아요. 남편하고 그 관계. 하더라도 남편은 어디 안 도망가요. 내 마음이 더 여유가 있죠. 나중에는 그 남편이 그게 투정부리고 짜증내면 더 귀엽게 볼 거요. 귀엽게 볼 수도 있어요. 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투정부리고 도사내면은 같이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달겨주고 얼러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죠. 대회동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셔갖고 저도 똑같은 케이스였거든요. 몸에서 싫어함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설거지거리가 있어도 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싫어,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띠라는 걸 배우고 집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게 그릇이 보이는 순간 싫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그릇이 보이는 순간 그냥 설거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 설거지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 게 그냥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또 기계 같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는 순간 이건 뭐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움직이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보는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 싶어서 딱 보는 순간 안 했어요. 설거지를 안 해봤어요. 그거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행위를 해면 지혜가 나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맞아요. 우리 춘천보살님이 거기에 딱 정체되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도 내가 춘천보살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면서 자기가 한 거를 자꾸 말을 해서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인터뷰를 안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그게 딱 단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정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전에 그 보는 마음이 보이는 거는 그 보는 마음 하는 일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봐야 그래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거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차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보는 마음이 화도 내고 막 욕망도 부리고 막 짜증도 내고 그야말로 게으름도 부리고 뭣도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봐줘야 돼요. 일단은 그게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한번 띠가 부딪혀서 탁 깨어날 때 그 변화 과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변화 과정은 너무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간절해. 지혜라는 것도 좀 간절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똑같이 해당이 돼요. 게으른 사람들. 그 설거지를 할 때 몸이 게으름을 핀다고 하는 거는 사티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티를 포기하면은 지혜까지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마타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행위, 의도를 봐야 되거든요. 자, 설거지를 할 때하고 안 할 때 한번 보십시다. 설거지를 할 때 대상이 얼마만큼 많아요? 손의 움직임, 눈에 보이는 것, 소리, 코 냄새, 물에 닿는 것, 온갖 대상이 다 많거든요. 그럼 그 대상이 많은 것은 지금 그 아라시르미 사티가 그 대상 하나하나에 다 지금 사티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활발하게. 이때 활발하게 해야 돼요. 여러 대상을 하니까. 근데 게을르다는 것은 지금 사티를 놀린다는 거거든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지혜가 나기를 바라요? 안 되거든요. 몸관찰은요, 의도를 보는 거가 굉장히 좋아요. 의도를 보게 하거든요. 그 의도에, 하기 싫을 때 그 의도에 들어있어요. 몸이라는 것은 의도거든요. 의도의 결정체? 크게 낮은 거? 그게 몸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눈 한 번 깜짝이라도 의도가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온 몸에 의도가 꽉 찼다고 그랬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의도의 결정체죠. 의도는 뭐죠, 근데? 마음이잖아요. 됐다 싶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꾸 알아차리라고요. 그러면 그 의도를 보면서 몸을 보는 것은 의도를 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보면서 그 의도가 변화되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의도를 봐야 돼요.
내가 손을 이렇게 집을 때 이미 의도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야를 짚거든요. 야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의도가 대상인 거예요. 그게 움직임 속에 다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아직은 그래도 단마가 안 보이거든요, 법이. 이게 지금 지가 날 수 있는 지금 이게 뭐예요? 팔로우? 도움 잡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이게 애기 사띠니, 두눈 사띠니, 뭐, 있는 사띠니, 이런 것들이 사띠 그 변화가죠. 성장해 가는 과정이 다 그 지혜를 길러내는 그 성숙도예요. 말하자면.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저는 제 반응이 그거를 두려워하고 안 보면은 지혜는 더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응을 봐야 돼요. 그렇지. 그 반응을 이제 눈탱이 밤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 좋은 걸로 습관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들은 필레사를 보는 것을 눈탱이 밤탱이 받는 걸 그걸 인터뷰하는 사람은 더 좋아해요. 그걸 더 좋아한다고. 그냥 스윙에 잘 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되면 뭐 한다고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잘 되면 배울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마음도 마음이거든요. 반응을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반응했지? 그게 지혜예요. 그게 조사하는 게. 근데 처음부터는 안 되니까 일단은 보라고, 대상으로. 그게 보는 마음이요. 보는 마음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이 의도도 보는 마음이 봐. 그 보는 마음에 삿대가 들어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하수도하다면 인터뷰거리가 생겨요. 근데 그걸 다 차단해버리니까 인터뷰거리도 안 생기지. 네.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치, 왜 내가 반응하고 싫어, 안 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 설거지 해야지? 그럼 반응을 하니까, 내가 반응하고 있네? 그보다도 설거지하면 물속에 손 넣죠. 어쨌든 그 시스템 닿잖아. 그 닿는 감촉을 알아차려보라고. 이 감촉이 찬물에서는 차다고 그러고, 따뜻한 물에서는 따뜻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라고도 하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그래, 경험하는 거잖아. 경험하는 거면 반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띠가 할 수 있는 아주 뭐예요? 이제 베이직이 든 거야. 일단 그러면은 이 차가운 것, 따뜻한 것이 뭐지? 감각이네? 감각이잖아. 또 느낌이잖아. 이렇게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각, 느낌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파라마타적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일단은 느낌을 보면은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찾아서 볼 이유가 없어. 감각은, 느낌을 보면 돼. 느낌이나 감각을. 느낌부터 마음이라고 그래. 감각은 이제 몸에 많이 있죠. 몸을 본다, 축제, 지금 이게 몸 보는 것이, 몸 보는 것이 아니. 이거는 가짜 빨아들여 보는 것이요. 형상을 보는 거잖아. 윗바사는 형상이 대상이에요. 파라마타가 대상이에요. 그래, 형상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느낌이나 감각을 대상으로 보라고. 경험한다 하고. 이제 좀 되어간다. 이렇게 차려도 하기 싫은 건 또 하기 싫어. 그 마음이 그래. 마음이. 몸이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하기 싫은 마음이 그 의도가 붙어서 그래요. 의도 마음이잖아요. 됐다 싶게. 그때는 좀 살펴봐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 사는 거지. 집 한번 청소도 한 번도 안 하고 막 어지럴 때도 더 어지고 그 돼지우리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은 그 사람이라고 않고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공주랍니다. 정말로 공주랍니다. 아 공주병. 근데 다른 일 하시니까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주차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혜를 쓰면 그 이제 세간적인 지혜인데 그래서 이제 도우미를 좀 부른다든가 이게 이제 세간적인 지혜예요. 어쨌든 그거는 여기서 이제 말할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단마, 법, 마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게을름을 피우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면은 어떻게 되지? 이때 막 누가 여기 방문한다고 전화 딱 올 때 어떨 거예요? 다 널려져가지고 도움이 부를 시간도 없고. 그게 그 뒤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수행을 하면은 세간처럼 살지 않으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간살이는 다 바보, 모아들이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부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수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같이 해줘야 돼. 마음도 닦고, 몸도 닦고. 집중해서 하는 것이 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이게 다, 이게 보이는 게 다, 사물들이 다 몸이요. 이 환경이 몸이고, 왜 그건 몰라? 여기서 이제 법회 끝나고 나면은 다 우리 청소하고, 우리 강거사님이 또 대표적으로 청소 다 하고, 저녁까지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공동적인 생활에서, 공동체에서는 그런 질서가 무너지면 또 엉망이 되잖아요. 그게 다 몸이요. 이 환경이. 내 몸이라고, 내 몸. 다른 사람 몸이 아니고.